나라 밖에서 또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 국회의원입니다. 일본 정치인이죠. 기사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자. 일본 의원 돈엄은 망언이다. 이 정도면 망언 중에 제가 이 방송 시작할 때도 표현을 썼지만 역대급 망언이 아닌가. 전쟁하자입니다. 전쟁. 우리 국회의원 6명이 독도를 방문했죠.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일본에 알려지자 이런 반응입니다. 전쟁하자고. SNS에 유사시에 자위대가 출동해야 된다. 그런데요, 이 국회의원, 요 사진 있습니다. 젊은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나이로 한 36 정도 됐답니다. 젊은 국회의원인데 왜 이런 소리를 할지 모르겠어요. 젊다고 다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5월엔 쿠릴 열도 전쟁 탈취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당시 거센 비난에 일본 유신에 원래 소속돼 있었는데 탈당했고요. 뭐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발언을 좀 더 소개해드리죠. SNS에 글을 썼기 때문에 영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의원의 이름이 마루야마 호다카.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실 만합니다. 우리를 화나게 한 사람으로서. 여기 보시면 다케시마, 일본에서 부르는 이름이죠. 다케시마도 정말로 협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냐며 전쟁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를 포함해 우리 고유의 영토에 자위대가 출동해 불법 점거자를 쫓아내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본 자위대가 독도로 와서 독도를 점령한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전쟁을 해서라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병철 편집위원. 뭡니까? 이 말입니까? 이건 뭡니까? 일본을 다녀왔던 조선통신사들의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조선통신사들이 일본 민족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쓴 것을 보면 일본 민족은 굉장히 호전적이다. 싸움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리고 칼 쓰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일본은 근대 이후에도 계속 싸움을 일으키고 결국 2차 세계대전까지 왔었죠. 그래서 일본 내부의 피는 굉장히 좀 호전적이고 극우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은 헌법을 만들어서 일본이 절대 전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었죠. 그래서 그 헌법 구조를 지금 일본이 자꾸 고치겠다는 것인데 예. 하지만 일본은 그 헌법을 못 고치도록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직도 막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을 넘지 못했죠. 아직도 예. 일본 대부분 국민들은 예. 만약에 개헌을 한다면 일본이 또한 호전적인 국가로 바뀔 수 있다고 걱정하기 때문에 예.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본에 대해서 이러한 경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결국 일본 내부에서조차 일본의 호전적인 감정을 자꾸 억누르는 이러한 시도들이 있는데 우리 국제사회가 일본이 저렇게 자꾸만 호전적인 마음들을 키우려는 개헌 논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좀 많이 억누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유엔이나 이런 국제기구에서 일본의 저런 그 예전 과거로 회귀하려는 그러한 시도들을 좀 막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러한 노력들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일본은 과거를 회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저런 망동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사회에 긴밀하게 협력해서 일본의 저런 망동들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일본 내에서도 저런 망언에 대한 비판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저런 소리를 하느냐, 일본 내 비판이 거세서 그거는 뭐 우리 입장에서 좀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회의원 6명이 독도를 방문했거든요. 그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예. 자, 저기 뭐 서른 의원 보이시죠? 서른 의원 등 포함해서 여당과 무소속 의원 6명이 독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독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뭐 브리핑도 받고요. 사실 최근에 일본과의 관계가 조금 험악한 상황에서 독도 방문이 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 와중에서 이렇게 방문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저 방문 소식이 일본에도 당연히 전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반응이 아까 이런 망언, 전쟁을 해서라도 독도를 되찾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 이 내용은 뭐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약간 눈길을 잡는 이런 재판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한
직장에서 불륜을 저지른 공무원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불륜을 저질렀으니까 남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법원 기혼남, 불륜을 저지른 기혼남 파면은 정당하다. 그러니까 파면됐어요. 이건 정당한 거다. 그런데 법원이요. 같이 불륜을 저지른 미혼 여성에게는요. 해임한 거는 부당하다. 이렇게 또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판결이 두 사람에 대해서 갈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상황인지. 그 남녀가 같은 아마 직장 내에서 예. 공무원들이죠. 예. 공무원들인데 직장 내에서 3년 정도 뭐 불륜 관계를 유지했나 봐요. 공무원들이 저런 불륜에 휘말리면 이게 품위 유지가 문제가 돼서 좀 유지입니다. 예. 저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잖아요. 저거는요. 그래서 남성분은 아마 기혼인 것 같고 예. 여성분은 미혼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품위 유지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 이거 헌법소도 냈었거든요. 예. 위헌이다라고. 근데 합헌이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예. 이게 좀 사실 잣대가 좀 이연령 비연령인 건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징계 기준표를 보면 예. 그 정도가 심하냐 아니면 경하냐 이거 하고 예. 그다음에 알고 했느냐 과실로 했느냐 요거하고 나눠가지고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이렇게 예. 징계를 나열해서 적용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남성분은 주도적으로 했으니까 예. 파면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예. 여성분은 아마 해임 판단을 받았었거든요. 예. 근데 그 해임도 과하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만 만나자 이렇게 계속 자제를 요청했었고 예. 야, 어느 정도 좀 안 하려고 그만하려고 했다. 예. 따라서 이거 중과실 정도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그것을 해임까지 가는 것은 좀 부당하다라고 법원이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 두 분이 서로 간에 대항적으로 이렇게 예. 불륜을 서로 맺어왔지만 예. 그 경위나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행위들을 볼 때 한 예. 분은 더 심하고 예. 한 분은 비위 정도가 좀 약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경중에 따라 어떤 좀 판단을 해야 되나 이렇게 본 건가요, 법원이? 그렇죠. 징계 기준표가 있어요. 징계 기준표가 있어서 거기에 예. 보면 비위 정도가 심하냐 예. 경하냐 그다음에 예. 이걸 알고 했느냐 아니면 예.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 이렇게 또 나눠가지고 예. 다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거에 따라서 법원이 볼 때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분한테 해임 처분한 것은 조금 부당하다, 과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최영철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 판결? 뭐 전 정당하다고 봅니다. 이게 같은 직장 내에서 예. 특히 공무원의 경우 예. 사실 일반 직장보다는 공무원은 상하 위계 서열이 더 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직원과 남자 직원이 저렇게 그 나쁜 행동을 한다면 예. 업무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제대로 된 업무가 될 리도 없고 예. 결국 공무원이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저는 저분에 대해서 좀 강한 파면이라는 징계를 내는 것은 적법하다. 하지만 조금 피해자적인 그 성향을 예. 재판부가 인정한 것 같아서 저 여성 직원분은 그래도 뭐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은 정당한 판결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들이 약간 두 사람에 대해서 좀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근데 뭐 결국 이것도 보면요. 도덕성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도덕성에.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걸 하면 안 되는데 했다. 뭐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된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 기사긴 한데요. 우리 사회가 아니라 미국 사회 기사입니다. 여기 좀 보시죠. 이런 일이 또 있었군요. 트럼프가 문고리 비서를 갑자기 자른 이유는 문고리 비서가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임을 했어요. 근데 사실상 자른 거랍니다.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딸이 살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또 무슨 내용일까요? 여기 자세히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고리로 통하던 매들린 웨스터하우스 28살 비서입니다. 백악관에 가면요.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데 그 집무실 앞에 책상이 하나 딱 놓여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제가 가본 건 아니고요. 사진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비서를 거쳐야지만 서류도 들어가고요. 전화도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고리다. 영어로는 게이트키퍼다. 여길 거치지 않으면 뭐가 중요한 게 안 간다는 거죠. 그렇게 통했던 인물인데 사직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뒤늦게 알려졌네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 기자들과 만나서 저녁을 먹었답니다. 저녁 식사를. 근데 그 자리에서 뭔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막내딸인 티파니, 여기 사진 보시죠? 이게 티파니입니다. 이 티파니가 살이 쪄서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군중 속에서 티파니를 앞으로 끌어내지도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기자들 앞에 했는데 이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에 뒤늦게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만두시오. 이렇게 된 거랍니다. 박성진 기자. 예. 이 무슨 내용일까요? 이런 그러니까 살이 쪘다고 뭔가 어떻게 보면은 험담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비서 보고 그만둬라. 저는 저거 뭐 두 가지가 예.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첫째가 이 예. 공직자가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기자들한테 오프 더 레코드라고 하면서 얘기했다는 거는 예. 결국은 나중에 알려지는 거랑 똑같은 소위 말해서 그냥 예. 공중에 얘기하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한 명도 아니고 여기 보시면 기자들이 이른바 미국의 굉장히 큰 언론사들이에요. 여기 보면 워싱턴 포스트, 로이터, 블룸버그, 월스트리트 저널. 유력 언론사의 기자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보통 또 이 오프 더 얘기가 새 나갔어요, 또. 오프 더 레코드로 하면은 한두 명한테는 이게 저 내밀한 얘기는 예. 가능하지만 저렇게 많이 있다는 건 오프 더 레코드가 지켜지지가 않는 게 상식이고요. 예.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대부분 남자들이 다 보면은 이 딸바보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들이요. 예. 트럼프 역시 또 딸바보로 한다면 저런 얘기 두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영리를 건드린 거죠, 한마디로. 근데 뭐 내용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뭐 그다지 이렇게 뭐 개운해 보이지는 않아요. 사진은 뭐 안 찍는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예. 예, 김상일 평론가. 저는 뭐 이게 지금 그 박 기자님 말씀도 맞아요. 왜냐하면 그 여러 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언론사가 여러 군데면 더더욱이 안 되거든요. 한 언론사면은 사실은 여러 명이랑 먹으면서 저런 얘기를 해도 오프 더 레코드가 지켜집니다. 근데 언론사 숫자가 증가하면은 진짜 지켜지기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부적절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딸바보를 인정해 줄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저렇게 트럼프가 가볍구나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백악관 내의 혼란상을 또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저게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한테는 기회 요인이 뭐냐면 트럼프의 캐릭터가 저렇구나라는 걸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벼우니까 좋아하는 걸 잘 골라서 이렇게 잘 주면 굉장히 가볍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특성이 있구나. 저렇게 화가 나서 그만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반대편에는 또 굉장히 마음에 들면 그거 하라고 또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요새 보면은 뭐 시진핑을 다루는 거나 이런 걸 보면 트럼프는 정말 굉장히 즉흥적이고 그렇다는 걸 저희가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홍콩 얘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아까 일명 기사 때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성 홍기를 불태우고 나치 상징 합성한 차이나찍이 등장했다. 여기 보시면 이 사진 좀 봐주세요. 뭔가 중국 국기인데 오송홍이가 변형이 됐습니다. 여기 큰 별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나치 문양이 보입니다. 이 별들이요. 그리고 여기에 영어로 차이나치라고 써 있습니다. 차이나와 나치를 합성한 거네요. 그리고 시진핑을 향해선 히틀러다. 시진핑과 히틀러의 합성어군요. 중국 무력 개입 가능성 점점 커지고 있다.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김상일 평론가. 네. 차이나치. 홍콩 사람들의 생각일까요? 그렇죠. 예. 그 독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국제적으로 지지를 좀 끌어내려고 하는 발버둥이죠. 근데 이제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중국의 특성도 좀 감안하면서 자신들의 좀 안전도 지키면서 과격시는 좀 이렇게 좀 지양하는 그런 모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저는 개인적인 걱정도 좀 있는데 어쨌든 그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우리가 좀 많이 가져줘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게 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관심을 갖다 보면 할 수 있는 일도 보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풍산개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미와 송강이 기억하시나요? 지난해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풍산개 한 쌍을 문 대통령에게 선물했는데요. 암컷 고미가 작년에 낳은 새끼 6마리가 최근 청와대를 떠나 대전, 광주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 분양됐습니다. 부디 이곳에서의 추억을 잊지 말고 건강히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복면입니다.
얼굴을 가리는 이 복면, 문양이 좀 독특한데요. 바로 QR코드 같은 컴퓨터 문양을 복면에 입힌 겁니다. 시위 등에서 신원을 감추면서도 복면에 새겨진 문양을 애플리케이션으로 해독할 수 있도록 해서 외부에 집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범법자를 색출하기 위한 안면인식 기술이 오히려 감시사회를 강화한다는 우려 속에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전파 망원경입니다. 거대한 접시가 숲속에 떡하니 자리 잡았습니다. 과연 정체가 뭘까요? 다름 아닌 중국의 전파 망원경인데 완공 3년 만에 최근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전파 망원경은 우주 공간을 떠도는 입자나 가스를 포착해 컴퓨터로 재구성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망원경은 지름 500m, 축구장 30개 크기에 달하는 세계 최대 크기를 자랑합니다. 중국은 망원경도 대륙의 사이즈네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아침 명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